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보고서를 들고 상사를 딱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보고서를 쭉 이렇게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넌 대체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무례한 말이나 거친 표현을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이렇게 듣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뭔가 막 내가 이게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좀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쾌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제 지인은 약간 좀 소심한 스타일인데 혼자 끙끙 앓다가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니까요. 오늘은 그런 무례한 상사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무례함에 내가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먼저 우리가 왜 그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간단해요.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또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늘 상사의 비난을 좀 자주 받았습니다. 넌 대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니? 그 친구는 처음에는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좀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사의 막말이 이게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사람의 자책도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책이 반복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회사를 그만둘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에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막말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존재나 당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할 권리는 없고 특히 그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다 수용하지 말고 그냥 털어버려. 흘려버려야 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공정치 못한 비난이나 무례한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면 그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험한 말, 나쁜 말은 그냥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그 사람의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확대 해석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말을 듣고 움츠러들고 상처받는 그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더 기세를 올립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시고요. 나를 평가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여러분 자신,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처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내 감정을 다스리기입니다. 상사가 무례한 말을 하면 감정부터 확 올라오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따지고 싶기도 하고 또는 침울해지고 스스로가 막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금물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요. 속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예를 들어 상사가 야, 넌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한다면 당장 반박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물리적 거리를 좀 확보하십시오. 자리로 돌아와서 즉시 물 한 잔 마시러 탕비실로 간다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냉정을 유지해야 싸움의 판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함을 먼저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대응하셔야 됩니다. 공손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건 상대가 더 무례해도 된다,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응을 할 때는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넌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상사가 말을 한다면 차분히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넌 왜 이 모양이니? 이것보다는 경험도 많으시니 저희 좀 이렇게 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는 뜬구름 잡는 그래 넌 왜 모양이니? 이런 비난 대신에 제대로 된 그 상사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줄 겁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돕고 싶기 때문에요. 또 당신의 그런 프로다운 태도에 당황해서 함부로 막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무례한 발언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회사의 공식적인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말하고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 두십시오. 회사의 HR이나 상급자에게 이 문제를 알릴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업무 보고 중에 상사가 무례한 말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당황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주저하고 싶더라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상황을 맞는 분이라면 애초에 집에서 상황을 그려보시고요. 연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두세 가지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흔히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사가 보고서를 쭉 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보고서니? 너 같으면 이걸로 고객 만나겠어? 한심하다, 한심해. 그럴 때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지 마시고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피드백 주시면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또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농담처럼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김대리, 와, 요즘 다이어트 하더니 좀 봐줄만 해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에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위에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대응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집에서 가족들한테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대는 그 순간부터 말조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자가 오래 못 버티던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제가 오래 갈지 선배님이 오래 갈지 궁금하네요. 오래 가는 건 실력이지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차게 받아치면 상대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뒷담화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한테 불같이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분께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뒷담화를 퍼뜨리는 사람도 당황하고 불필요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반복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잘 준비하셔서 활용한다면 상황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에도 꿀팁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